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지난주부터 2015 추리 미스터리 특선을 방송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승영 작가의 어떤 살인사건 준비했습니다. 이승영 작가는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고 1991년 제2회 김내성 추리문학상에서 장편 추리소설 미스코리아 살인사건이 당선되면서 추리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스터리클럽 선정 제1회 추리문학 독자상을 수상했고 주요 작품으로 미스코리아 살인사건, 코리언 시리즈 살인사건, 죽음을 부르는 팽끝 등 많습니다. 작품 소개한 후에 이승영 작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승영 작가의 어떤 살인사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살인사건, 이승영. (2014년 5월 7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덤프트럭의 추돌 사고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54세 남자가 현장에서 즉사, 제1살인사건 발생. 2014년 8월 12일 서해 영흥도에서 해수욕을 하던 27세 여성 익사, 제2살인사건 발생. 2014년 10월 29일 강남의 주택에서 67세 건설회사 사장이 방문이 안으로 잠긴 안방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 제3 밀실 살인사건 발생. 2014년 12월 29일 북한산을 등반하던 45세 남자가 하산하던 중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져 추락사, 제4 살인사건 발생. 2015년 1월 22일 인천 연수동의 W아파트에 거주하는 76세 노인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사망, 제5 살인사건 발생. 아무래도 반장님, 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건설회사 사장하고 뇌출혈로 사망한 노인이요. 그 두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같은 명함 반장님께서 조사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명함 주인은 조사해봤어? 네. 그 알리바이는 어때? 뭐 근데 완벽하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의 관계는? 그게 전혀 모르는 사이던데요. 가족들도 서로 모르고 있고요. 혹시 말이야. 예. 그 명함 알리바이는 완벽하지만 최면술이나 네? 뭐 원격 심리 조종술 같은 걸 사용했을 수도 있죠. 아이, 나 참. 반장님도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자식 이거. 예, 사장님. 지금 어디야? 예,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 시간이 남아 돌아가? 그건 그냥 단순 사고라니까. 그래도 피해자 두 사람한테서 같은 명함이 나왔고 최면술이나 원격 심리 조종술 같은. 야, 오반장. 한 사람은 심장마비고 건설회사 사장은 돈 많은 노친네가 강도 침입하는 거 겁나서 방문 잠그고 자다가 돌연사한 거야. 확대해석하지 말고 당장 철수해. 아세! 결국 사체 부검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범인은 제5살인이 완벽하게 성공하자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축을 했다. 오색 테이프를 한 움큼 집어서 머리 위로 힘껏 뿌리고는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그러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축하송을 개사하면서 불렀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살인을 축하합니다. 기분이 한껏 고무된 범인은 샴페인 한 잔을 쭉 들이키면서 의기양양했다. 살인이 이렇게나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감이 넘쳐났다. 게다가 직업 여성들을 연쇄살인한 살인범과 수십 명의 환자를 주사기로 독살한 간호사 등 그런 살인범들보다 자신의 살인수법이 훨씬 예술이라는 우월감마저 갖고 있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완벽하게 살인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는 오늘도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2015년 2월 스승님 밑에서 전통 명리학을 12년 동안 동문수학한 절친 이동우 철학관 원장이 봐준 나의 상반기 운세는 이랬다. 백장섭 원장, 자네의 올 상반기 운명은 그러니까 꼭 만나야 할 사람이면서 꼭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의 인연에 운명이 좌우되는구만. 이 원장은 장명과 부적에 뛰어난 나와는 달리 사주와 관상 그리고 예지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다. 게다가 의학까지 공부한 터라 내담자의 안색 등을 살펴보고 병의 유무도 짚어준다. 그런 절친이 내 상반기의 운세를 수수께끼처럼 알려준 것이다. 그래, 꼭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의 인연, 그 인연이 자네 운명을 좌우해. 카르마의 인연인 거야? 사주명리학에 윤회에 의한 인연은 악연으로 이어져서 그 업을 풀어야 하는 팔자가 많다는 것쯤은 자네도 잘 알 테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네 미래의 답은 암흑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 아하, 그 사주의 대가가 왜 이러시나? 왜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도대체 몇 월을 조심하라는 거야? 물 조심, 차 조심엔 계절과 월도 잘 나오더만. 아니 뭐 아니면 말고식이잖아. 상반기 내내 바들바들 떨면서 지내란 말이야? 공짜로 해줬으면 감지덕지 할 줄 알아야지. 자네는 부적 그려서 돈을 낙엽처럼 긁어모으고 그 솜씨로 화가까지 돼서 예술인이랍시고 해외여행이나 뻔질나게 다니면서. 스승님이 살아계셨으면 역술인보다 화가 행사한다고 자네 면상에 강시부적을 박아놓으셨을 거야. 강남 빌딩에 이렇게 카페식 철학관에다 작업실까지 만들어 놓고 폼이란 폼은 다 잡고, 그러니 사주팔자가 괴상망측하게 나오지. 왜? 벌써 가려고? 인천까지 가려면 멀어. 아이고 오랜만인데 밥이나 먹고 가지. 전시회 잘 마치고 돌아와. 그림 비싸게 팔아먹는 돈으로 내 선물 사오는 거 잊지 말고. (2015년 2월 28일) 강북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57세 여성이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휴지 조각이 된 복권 수십 장을 베란다에서 뿌리며 투신 자살. 제6 살인사건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에 초청돼 참가한 나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어머, 달의 여신을 월계 수입으로 형상화하다니. 아, 한국에서 오신 백장섭 화백이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신비로우면서도 뭔가 묘하게 끌리네요. 좋은 작품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전 여기 사는 재미교포입니다. 서석훈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백장섭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참 좋네요. 서석훈이라. 선한 눈빛, 온화한 표정. 잘은 모르지만 좋은 사람 같구만. 달의 여신과 월계수라 잘 어울려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말 놓으세요, 선생님. 난 이곳에서 15살 차이 아래의 서석훈 교포와 인연을 맺게 됐다. 왠지 모르게 그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됐던 것이다. 선한 눈빛의 그가 오래 보아온 것처럼 전혀 낯설지 않았다. 우린 오래된 사이처럼 자주 밥도 먹고 그의 차를 타고 금문교도 구경하면서 급격히 친해졌다. 우리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선생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미국 일주 여행 어떠세요? 그 다음 창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 나야 좋은데 서 선생 시간이...
저도 마침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 나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 고마워요, 서 선생. 예. 저 그럼 미국 지리는 제가 잘 아니까 운전은 제가 할게요. 그렇다면 여행 경비 내가 댈게. 음식은 같이 먹기는 해도 식성이 다르니 더치페이로 하죠. 식이요법 같은 걸 하나? 아니 제가 고단백 음식을 좋아해서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남일녀를 둔 평범한 가장의 얼굴 같아 보였는데 잠깐 스쳐진 느낌이었지만 일식 같은 어둠을 받았다. 내겐 타인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을 만큼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갓난아기 때 술에 취한 아버지의 발길질에 어깨 부위를 차였는데 걸음마를 시작할 때 오른쪽 다리와 팔을 제대로 못 쓰게 됐던 것이다. 그 후 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가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다가 내가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땐 병명을 몰랐지만 나중에 이 장애가 뇌저상 및 이에 기인한 편마비로 영구정에 갖게 된 것이다. 게다가 성기능 장애까지 겹쳐졌다. 그래서 난 친구들이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놀려대는 것이 싫어서 달이 뜨는 밤에 혼자 다니기를 좋아했다. 마음이 평화롭고 나만의 상상의 세계에서 놀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난 학교를 마치면 가출을 하기로 달을 보며 맹세하였다. 우주만물의 생성 과정과 인간들의 오욕칠정에 대해서 배우기로 마음먹고 유명한 역술인을 찾아가서 역학과 주역 공부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여행의 구체적인 계획은 그가 짜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나는 서울로 돌아왔고 한 달 동안 여행할 채비를 마친 후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콜럼부스가 돼서 미국 땅 곳곳을 헤집고 다니겠다고? 대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원장 지금 질투하는 거지? 부적쟁이가 부적 써서 애군을 막아줄 생각은 안 하고 수명 짧은 예술 여행이나 다니겠다니. 에이구 이 화상. 아예 몇 자리나 봐두고 다녀.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를 해. 그럼 혹시 아나? 나중에 내가 유럽 여행이라도 시켜줄지. 아예 폭을 차요 폭을. 됐고 같이 여행하기로 했다는 교포 사진이나 한 번 더 보여줘봐. 교포? 아, 서석훈. 여기 가방 앞에다가 사진을 뒀는데 여기 있다. 운전하는데 방해 안 돼? 운전을 눈으로 해 감으로 하는 거지. 어디 좀 봐. 자자. 선하게 생겼지? 눈빛이 어찌나 선한지 이 원장도 봤다면 푹 빠질 거야. 저기 봐.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그동안 자네한테 얻어먹은 밥값할 테니까. 서석훈의 관상을 봐주겠다는 얘기구만. 어때? 좋지? 뭐 아주 좋은 관상이야. 자네하고 잘 맞겠어. 즐거운 여행이 되겠구만. 다만 뭐? 다만 여행이 끝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야. 아유 미안해.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갑자기. 사고 나는 줄 알았네. 미국 여행이고 뭐고 공항 가는 길에 비명 행사하는 줄 알았다고. 미국에서 운전한대? 여보세요. 선생님, 공항 가시는 길이시죠? 아, 그래요, 서 선생. 호텔 예약이며 여행비에 사용할 내 카드 번호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아유, 그럼요. 호텔 예약은 다 했고요. 여행은 시카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전화 드린 거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곧 만나겠네요.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봅시다. 예의도 바른 친구야. 가만. 근데 자네 뭐라 그랬지? 이번 여행이 끝까지 순탄하진 않을 거라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인간 아닌가. 관상은 관상일 뿐이고 예지력도 별건가. 조금만 생각하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게지. 인간관계라는 게 운명 속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으니 자기 팔자일 수밖에. 밥값은 넘치게 했으니까 여행이나 잘 다녀와. 외로움이 찾아오면 전화하고. 밥값은 넘치게 했다고? 무슨 뜻이야? (2015년 4월 29일) 서울 관악을의 재보선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59세 남자가 개표 방송을 보다가 3%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에 뇌졸중으로 사망. 제7 살인사건 발생. 난 화려한 색상의 여행복과 선글라스를 끼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다. 그가 자동차를 몰고 마중 나와 있었다. 선생님, 함께 여행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2달여 동안 같은 공간에서 여행의 참맛을 공유하게 될 그의 모습이 반갑고도 새롭게 느껴졌다.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 실질적인 미국 일주 출발지인 시카고 공항에 내렸다. 그가 본격적인 여행을 하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가 시카고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디 있는 거야? 분명 나왔을 텐데. 왜 그러나? 누가 나오기로 한 거야? 달리! 뭐야, 애인이야? 근데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상관이야, 사생활인데. 난 그의 이중 생활을 보면서 부친의 얼굴이 떠올랐다. 간호사인 그녀는 우리를 허름한 아파트로 안내했다. 주차장엔 우리가 타고 다닐 SUV가 약간 먼지를 쓴 채로 세워져 있었다. 그의 두 번째 여자가 나이트 근무 순번이어서 우린 아파트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난 그의 복잡한 사생활에 무언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침묵을 참지 못한 그가 어깨에 힘을 주며 말문을 열었다. 어느새 말투와 호칭도 선생님에서 티처로 변해 있었다. 이봐, 티처. 티처는 독신이라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오묘한 세계가 있다고, 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틀 안에서만 영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나의 보잘것없는 충정이라오. 어? 모든 걸 오픈하고 우주 만물을 보라는 거지. 이 친구 선한 줄 알았더니 뭐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맙네. 아나무인격인 말버릇이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침 일찍 아파트를 나온 우린 차를 타고 시카고 구경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제의했다. 난 미국의 한국 찜질방이 궁금하기도 해서 거부감 없이 수락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카운터에서 발생했다. 이 할인 카드는 뒷면에 사인이 없어서 할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할인 받으려면 이 카드 발행한 마트에 가서 사인 받아오세요. 마트가 문을 닫았는데 사인은 무슨 얼어 죽을 사인! 어머. 장사를 헤쳐먹으려면 융통성이 있어야지! 왜 이래? 뭐 이런 개뿔따기 같은 게 다 있어! 이 사람 왜 이래? 빨리 할인 안 해!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그의 음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주인 부부가 카운터로 달려나와서 눈빛이 충혈된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래도 그는 막무가내였다. 야! 내가 사기꾼이야? 할인 카드 위조범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면 내가 카드 도둑놈이야? 아니... 왜 못해줘? 오늘 밤새도록 나하고 진실을 한번 가려볼래?
더 이상 참지 못한 주인 남자가 카운터 안에 있는 배를 몰래 누른 지 3분도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도착했고 우린 밖으로 쫓겨났다. 그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더니 상식 이하의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카드가 안 되면 현금 주지 뭐. 현금 주고 찜질방 갈 거야. 뭐해? 찜질방으로 다시 가겠다고? 난 그럴 수 없네. 뭐야? 차에 타기나 해! 그는 차문을 거칠게 닫고 시동을 걸었다. 다음 목적지인 디트로이트로 자동차를 몰았다. 교통법규에 걸릴 만큼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 안에서 난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가로등조차 없는 도로를 자동차 경주하듯이 계속 달렸다간 불기에 객이 십상이었다. 이 목에 상이 빗길이라 위험하니까 가까운 주유소 같은 데라도 들러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 왜? 내 운전 실력을 못 믿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이 얼마나 스릴 넘치고 짜릿해! 그는 속도를 더 올리면서 주유소를 지나쳐갔다. 불안해하는 나를 슬쩍 보면서 비웃음을 흘렸다. 그렇게 3시간을 더 달리고 나서 주유소가 보이자 속도를 줄이면서 주유소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그는 피곤한지 운전석을 뒤로 눕히자마자 잠이 들었다. 편마비가 있는 나는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을 이루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를 보면서 심란한 마음이 커져만 갔다.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선하더니 뭐야, 분노 조절이 안 되나? 이젠 서슴없이 반말을 해대고 마치 동물들의 서열 다툼 같잖아. 이러다 차마 듣기 힘든 욕설까지 듣는 거 아니야? 폭력까지? 에이, 설마. 에휴, 하여튼 최대한 기분을 맞춰줘야지 뭐. 예술작품이 그냥 나오겠어? 이 또한 걸작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로 받아들여야지 뭐. 원장님, 손님 오셨어요. 미국에서 오셨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사주풀이가 정확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업종을 바꿔봐야 하나. 예. 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는지 뭐 이상한가요? 업종은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무조건 망합니다. 식당을 계속하면 앞으로 대운이 들 거예요. 그렇습니까, 원장님? 대운이요? 그런데 이거 어쩌나. 왜요? 뭐가 안 좋은가요? 식당을 접으면 쪽박을 찰 테고 식당을 계속하면 대박이 나지만 이걸 말을 해줘야 하나? 뭔데 그래요, 원장님? 말씀해보세요. 괜히 신경 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이건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참. 뭔데 그래요, 사람 답답하게. 뭔지 말 해보십시오. 좀 그러시다면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참. 무슨 말인데 그러냐고요? 내가 죽기라도 하나요? 예. 식당을 계속하면요, 6월 중순에 강도에게 목숨을 잃는 사주입니다. 네? 뭐라는 거야? 6월 중순에 죽어? 복채는 한 푼도 안 받을 겁니다. 왜요? 사주가 기분 나빠도 받을 건 받으셔야지.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쓰세요.
무섭도록 퍼붓던 비가 멈추고 화창한 아침이 왔다. 잠에서 깬 그는 기저귀를 켜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배변약을 먹곤 주유소 옆 화장실로 뛰어갔다. 30분 후에 화장실에서 나온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한 눈빛으로 나를 대했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영락없는 두 얼굴의 사내였다. 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에 도착한 우린 계획한 대로 뮤지엄과 갤러리를 구경한 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묵기로 했다.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먹고 숙소에 들어오는데 그가 시내에 놀러가 술도 마시면서 놀다 오자고 권유했다. 난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다음 날은 디트로이트 외곽도를 달렸다. 차 안엔 우리나라의 전통가요가 연대별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황송예터, 목포의 눈물에 이어 애수의 소야곡이 흘러나왔다. 나고 옛사랑이 오리오 말을 문 열어! 안 열어! 눈물로 알레부는 고요히 창을 열고. 난 어릴 적 술에 취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빨리 문을 열라며 대문을 발길질 해대는 부친의 난폭한 과거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알코올로 인해 간암으로 돌아가신 그 유년 시절을 기억하기 싫어서 스위치를 끄고 다른 음악을 들으려고 하자 그가 화를 벌컥 냈다. 왜 맘대로 끄는 거야? 연대별로 세팅해놓은 건데. 정말. 그는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들더니 기분이 상한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시장길을 느낀 나는 포테이토 칩을 입으로 가져갔다. 한 입에 넣고 씹는데 칩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신경질을 냈다. 지저분하게 먹네 정말. 왜 그래 정말. 감자칩 조각 한두 개 떨어진 거야. 난 찬이 더럽혀지는 건 딱 질색이라고. 뭐해?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당장 주워! 주우라고! 서 선생, 이까짓 거 과자 부스러기 좀 떨어진 게 어디서 그래? 세차할 때 깨끗이 하면 되잖아. 그럼 방 안에 똥 싸놓고 다음에 똥 쌀 때까지 놔둬도 괜찮다는 거야 뭐야? 뭐해? 치우라고! 난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과자 부스러기를 주었다. 지금의 미국 일주 여행은 천국과 지옥이 한 공간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신이 빚어놓은 듯한 경이로운 비경과 자연을 보면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 들었다. 반대로 차는 어느새 원시 같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명과는 거리가 먼 오직 힘만이 정의가 되는 약육강식 같은 밀림이. 그는 나와의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법인데 그의 선한 눈빛과 친절함에 성급하게 사람을 평가한 우를 범한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다. 산책길을 돌아서 숙소로 들어가려던 난 절친이 생각나서 저장된 단축번호를 눌렀다. 왜? 이 길인 줄 알았는데 다른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갈까 미로 속을 헤매다가 달밤에 전화한 건가? 역시 이 원장의 예지력은 대단하구만.
에이야, 나도 그런 류의 트러블 정도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경우는 인력으론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강력한 원시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문제야. 이 사람 강남에서 호의호식하며 팔자 늘어지게 돈과 명예를 누리더니 자연에서 사는 법을 잠시 망각한 거 아니야? 여행해서 시간 여행 좀 해보게나. 과거로의 회귀 말이야. 절친과 통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다. 이번 여행을 기필코 완주해야겠다는 의욕도 새롭게 솟아났다. 다음 여행지는 플로리다였다. 차 안의 영역을 장악했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운전대를 부드럽게 회전하며 여유 있는 자세로 운전을 했다. 플로리다의 습지 공원을 가는 도중에 그가 속도를 늦추면서 창밖의 비경을 찍는데 여념이 없는 내게 말을 걸어왔다. 저번에 실리콘밸리에서 요리책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채식주의자셨었다고. 거의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매너를 보여야지. 난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게 싫어서 얼른 자세를 고쳐잡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그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역시 티처는 상황 판단이 빨라서 마음에 들어. 박수 받을 만해. 그런데 티처, 차에서 내릴 때 제발 좀 빨랑빨랑 내려. 그거야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니까. 뭐? 빨리 내리라면 내려. 거북이도 아니고. 뭐야? 참자. 차라리 말을 말아야지. 그날부터 난 실어증 환자처럼 말을 점점 잃어갔다. 대화가 단절되면서 식사도 취향대로 떨어져서 먹기 일쑤였다. 결국엔 서로 언제 만날지 정한 후 따로 여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2015년 6월 13일)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55세 재미교포 남자가 2인조 복면 강도가 쏜 권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 제8 살인사건 발생. 마지막 여행지는 그랜드 캐년이었다. 마지막 여행은 함께하기로 했다. 그랜드 캐년을 보는 내 눈과 입은 경이로움과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랜드 캐년을 보며 예술혼이 불타오른 나는 신비함과 비경으로 이루어진 신이 빚은 판타지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는 데 온 정신을 집중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사진을 찍기 위해 차창을 열고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그때였다. 굉장해 정말. 아이씨, 정말 못 참겠네. 이봐요 서 선생. 내가 그랜드 캐년만큼은 사진을 찍고 싶다고 부탁했잖소. 몇 장만 더 찍으면 돼요. 야, 문 닫아. 먼지 들어와. 아이씨, 안 닫아. 당장 문 닫고 사진도 찍지 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개소리로 들려? 야! 이씨! 마지막 경고야. 당장 장문 닫아! 잠깐만.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야. 이걸 그림으로 그릴 거라고. 골든타임. 너 날 개무시했겠다. 아이씨. 그는 미친듯이 클락션을 울리며 질주했다. 그리고 한적한 장소에 차를 멈추고 충혈된 눈빛으로 내리라고 소리쳤다. 내가 조수석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자 그는 트렁크로 가 내 짐을 꺼내 바닥에 팽개치듯 던졌다. 내 아이폰마저 뺏고 운전석에 다시 앉은 그는 치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나한테 악마 같은 얼굴로 말했다. 꺼져. 지금 당장. 내 생에
이런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내리면 구조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밤이 되면 들짐승이나 독사 같은 맹독류에 생명을 잃기 십상이었다. 돈도 그가 소지하고 있었고 차가 떠나버리면 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길 짧은 순간에 내 몸 가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생겨났다. 이미 이성을 잃은 난 사리에 넘쳐 그의 몸을 순식간에 덮쳤다. 어떻게 죽여줄까? 목을 물어뜯어 죽여줄까? 목뼈를 부러뜨려서 지옥으로 보내줄까? 난 모든 힘을 다해서 목을 졸랐다. 힘이 거의 없던 오른손에도 에너지가 스며들었다. 그가 고통에 겨워 몸을 뒤틀고 있었다. 이대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질식사를 하게 될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 술에 절어있는 부친의 얼굴이 그의 얼굴에 겹쳐져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오른손 힘이 맥없이 빠져나가면서 기절 직전에 그가 다시 숨을 헐떡거렸다. 그런데 그의 양손은 처음부터 힘이 빠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목을 조르는 내 손을 떼어내려 필사적이어야 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성을 되찾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쳤다. 잠시 후 새 와이셔츠로 갈아입은 그가 급한 걸음으로 숲 쪽으로 달려갔다. 운전석엔 그가 매일 3차례 선호하시 먹던 배변 약통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2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왔다. 나는 그 2시간 동안 살인 순간에 내 앞에 나타난 부친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선생님, 혼자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고운종 미운족이 다 들어서 어쩌나. 그래도 우리 여행은 계속돼야겠지? 내 짐 다시 차에 싣는다. 선생님, 이거 여행용 수첩인데요. 받으세요. 이걸 왜? 이제 우리 여행은 위대한 대자연이 빚은 여기 그랜드 캐년에서 마감하기로 해요. 방금 전에 저 숲에서 마지막 제 마음을 적고 왔어요. 뭐라는 거야? 잠궜어? 이봐, 저 선생. 왜 이래? 왜 또 이래? 선생님, 저 위 숲 옆에 나 있는 길을 쭉 올라가면 100m도 더 되는 협곡이 있어요. 이 차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대신 내 영혼이 하늘을 날아주겠죠? 무슨 소리야? 어이, 내려! 이봐! 다급하게 외치는 내 말과 동시에 가속 페달을 연속으로 밟은 그의 차는 순식간에 숲길 위로 질주했다. 그리고 잠시 후 폭발음 소리가 아련하게 울려 퍼졌다. FBI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난 난
영국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영국을 잠시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상공에서 구름과 함께 살인자가 될 뻔한 그랜드 캐년을 내려다보니 마음만 무거워졌다. 런던에 내린 나는 풀리지 않는 마음속의 의문과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난 그동안의 여행담과 그랜드 캐년에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을 말해주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 그리고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평행이론도 그중 한 가지 예일 것이고. 자네 여행 동행인의 행동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명약관화하게 수긍이 될 수 있어. 그의 뇌 상태를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답이 나온 셈이지. 문제는 그의 인생이 단순한 평행이론이었느냐라는 점이야. 그 비교 대상이 바로 작고하신 자네 부친이라는 점이지. 더 나아가서 윤회일 수도 있고, 살인 순간에 부친이 보였다는 건 자네의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 난 지그시 눈을 감으며 통화를 마쳤다. 연꽃에 앉은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다시 떠오르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백 선생님이 이 글을 읽을 때 아마 전 하늘을 날고 있을까요? 저는 간성회로 이상의 기인한 대사성 뇌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일명 시트룰린 결핍증으로 체내에 독성물질인 암모니아가 가득 차서 뇌를 때려 결국 숨지고 마는 병이죠. 매일 배변을 봐서 암모니아 같은 걸 빼내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고 마는 병이에요. 고단백질을 자주 섭취해서 단백질 결핍을 막고 독성물질만 잘 빼내면 생명 연장에는 큰 영향이 없기도 한다지만 한번 증세가 나타나면 뇌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죠. 1년 전부터 약이 듣지 않았어요. 제가 제 성격을 제가 조절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자살 여행을 계획한 겁니다. 혼자 죽기 억울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덥석 미끼를 물은 겁니다. 선생님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봐온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나 봅니다. 선생님한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랜드 캐년에서 자동차 추락으로 생을 마치겠지만 선생님하고 실리콘밸리에서 함께 보낸 첫 만남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상하게도 함께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언제 생겼는지. 하여튼 나 혼자 죽기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선생님, 제 병의 후유증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얕보면 분노 조절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집착을 보이죠. 제 의지와는 다르게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가 있어서 기뻐요. 사실 그랜드 캐년에서 내 독성 수치가 80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빨리 배변을 하지 않으면 암모니아가 뇌를 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칫하면 선생님하고 같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말이에요. 정말 무슨 힘인지. 선생님이 제 목을 조를 때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 혼자 죽어도 좋겠다 싶었는데 왜
저를 살려두신 건가요? 제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여행을 하면서 선생님 괴롭힌 것, 공포심 준 것, 진심으로 사과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만나 행복했고,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이번 여행에서 위대한 영감을 얻어 대작을 탄생시키길 저 세상에서도 기도할게요. (2015년 7월 1일) 이 원장님이 아주 용하다면서. 진짜 사주. 이동우 관장은 인천 아카데미 철학원 강의실에서 사주 명리학 강의를 하고 있었다. 수강생들은 초빙 강사의 강의를 열의를 가지고 경청하고 있었다. 자, 전통사주 명리학은 체계적인 학문으로 가장 핵심인 인연법을 터득하면 적중률이 90%가 넘게 됩니다. 제3 비선생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장 위대한 역학자로 칭했던 이유도 이 인연법을 통달했기 때문이죠. 거의 틀리는 법 없이 부부의 띠와 나이를 맞추고 자식의 수와 성별과 띠를 딱딱 맞추는 놀라운 관법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역술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의 운세는 그런대로 맞추는 것 같은데 미래의 사주팔자는 엉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인연법을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담자의 기륭화복과 미래의 죽음 시기까지 눈으로 보듯이 훤히 보는 역술인을 흔히 쪽집게 점쟁이로 부르는데, 저 역시 30년이 넘도록 사주팔자를 봐왔지만 적중률이 70%를 넘지 못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거죠. 강의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재미있는 범죄 이야기나 짧게 해볼까 해요. 미국에서 식당을 하던 재미 교포가 4월 초에 인천에 사는 모친을 뵈러 왔다가 업종 전환과 사업운을 알아보려고 철학관을 찾았어요. 그런데 적중률 90%가 되는 원장의 사주풀이는 식당을 계속하면 대운이 올 거라면서 업종 전환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을 계속하면 6월 중순에 강도에게 목숨을 잃는 사주를 반대로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복채는 한 푼도 안 받는 겁니다.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쓰라는 의미죠. 자, 원장의 사주대로 재미교포는 6월 중순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의 행위는 살인에 해당될까요? 강의를 마치고 철학관으로 돌아온 이 원장은 휴대폰이 울리자 발신인 이름을 확인했다. 백장섭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면서 술이나 한잔 하자는 것이었다. 이 원장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종료 버튼을 눌렀다. 틀림없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면서 꼭 만나서는 안 될 사람과의 인연에 운명이 휘둘려서 교통사고로 객사하는 사주인데, 조상덕인가 망할 놈의 교포관상은 장섭이 놈하고 동방객사할 상이었는데 어디서 잘못된 거지? 이 원장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녹음기와 오색 테이프 바구니를 옆으로 밀어내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2015년 7월 1일 서울 강남에서 철학관을 하는 65세 백장섭 원장은 미국 여행 중 6월 하순쯤에 교통사고로 객사하는 사주팔자였는데 우사히 귀국, 세 번째 살인 미수.
와, 이런 반전이 있었던 거군요. 추리소설의 묘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승영 작가 직접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영 작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살인사건이 사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주를 거꾸로 역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을 좋다고 얘기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결국 살인을 조장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언어 살인이죠. 네. 인간의 그 한치 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도구가 바로 인간의 언어이죠.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는다는 말이 있듯이 언어가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무서운 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정말 저도 이제 말을 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고, 파급 효과가 있는 건지, 저도, 말하는 거 참 무섭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실 근데, 여기서 궁금했었던 게요, 이 그러니까 백장섭이라는 이 원장은, 네. 실은 그 미국 여행 중에 죽어야 되는 그런 사주였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 살아났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여행 도중에 예. 교통사고로 사망한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네. 또 예를 벗어났는데 네. 특히 이 미국 그 강화도한 도로는 네.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네. 최고의 속도로 차를 몰았을 경우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았었는데 그 운명이 비켜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 원인은 한마디로 그 사주에 아니다라고 나온 거죠. 아, 사주가 아닐 것이다라고 사주가 아닐 것이다.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100%가 맞지 않는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였죠,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저는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 친구가 동반 자살을 하려다가 마음을 바꾸면서 사실 백장섭이 죽지 않은 상황이 되기도 한 거잖아요. 거기서 비롯된 거죠. 예, 그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예. 근데 이제 백장섭이라는 이 원장의 그 캐릭터라고 할까는 사실 부적을 이제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부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의 사주가 있지만 그걸 어떤 극복한 그런 인물로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주하고 부적하고 그건 또 다르고 공부 학문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동 원장의 그 사주의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욱 원장의 그 사주에 의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행 중에 너무 심하게 많이 참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벌써 여행 때려쳤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어떤 그 사주나 뭐 운명을 극복한 게 아니었나 본인의 어떤 다스림이나 뭐 이런 걸로 좀 그렇게 보기도 했는데 역시 작가님의 생각은 그러셨군요. 왜 그 백장섭이 위험했을 때 이제 아버지가 구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꿈에서. 근데 화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이제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아버지가 구해줬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한 아버지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 부자 가슴에 평생 한이 맺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아버지의 존재가 초라하고 외사해 보이는 탈퇴이기도 하지만 운명전의 눈을 못 감을 정도로 구성애가 강했을 거라고 봐요. 백장섭 원장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또 달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추리 공포 소설에 이제 늘 달이 많이 등장하는데 분위기를 잡기도 되게 좋잖아요. 좀 으스스한 느낌. 그리고 뭐 늑대가 울어주고 뭐 이러는 건데 여기서의 달은 어떤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의 달은 엄마 품 같은 안식처로 볼 수 있고요. 여행
중에 달은 그 트라우마를 상징하면서 네네. 아버지와의 네 개 역할을 하는 달을 의미하죠. 네. 사실 이제 이승경 작가는 살인사건이라는 요 제목 들어가는 그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재미있는 추리소설들이. 그럼 본인 작품 중에서 좀 요것도 참 재밌다 하고 독자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작품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통파 추리 작가이거든요. 네. 살인사건 제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정통이군요. 추리소설에서는 살인사건이. 그렇죠. 네. 그리고 독자분들이 제 데뷔작이자 상품적인 미스코리아 살인사건에 점수를 더 주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부르는 팽크대. 팽크치요? 예. 그리고 코리안 시리즈 살인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애착가는 작품은 죽음을 부르는 팽크치군요. 네, 요거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살인사건의 이승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이승영 작가의 어떤 살인사건 함께하셨습니다. 음악 장순현, 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기술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강요한. 또 지금까지 진행이 아나운서 태희경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015 추리 미스터리 특선 세 번째 시간으로 이윤돌 작가의 장마가 지는 계절 보내드립니다. (2015년 4월 29일) 서울 관악을의 재보선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59세 남자가 개표 방송을 보다가 3%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에 뇌졸중으로 사망. 제7 살인사건 발생. 난 화려한 색상의 여행복과 선글라스를 끼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다. 그가 자동차를 몰고 마중 나와 있었다. 선생님, 함께 여행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2달여 동안 같은 공간에서 여행의 참맛을 공유하게 될 그의 모습이 반갑고도 새롭게 느껴졌다.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 실질적인 미국 일주 출발지인 시카고 공항에 내렸다. 그가 본격적인 여행을 하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가 시카고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디 있는 거야? 분명 나왔을 텐데. 왜 그러나? 누가 나오기로 한 거야? 달리! 뭐야? 애인이야? 근데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무슨 상관이야? 사생활인데. 난 그의 이중 생활을 보면서 부친의 얼굴이 떠올랐다. 간호사인 그녀는 우리를 허름한 아파트로 안내했다. 주차장엔 우리가 타고 다닐 SUV가 약간 먼지를 쓴 채로 세워져 있었다. 그의 두 번째 여자가 나이트 근무 순번이어서 우린 아파트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난 그의 복잡한 사생활에 무언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침묵을 참지 못한 그가 어깨에 힘을 주며 말문을 열었다. 어느새 말투와 호칭도 선생님에서 티처로 변해 있었다. 이봐, 티처. 티처는 독신이라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오묘한 세계가 있다고, 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틀 안에서만 영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나의 보잘것없는 충정이라오, 어? 모든 걸 오픈하고 우주 만물을 보라는 거지. 이 친구 선한 줄 알았더니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맙네.
아나무인격인 말버릇이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침 일찍 아파트를 나온 우린 차를 타고 시카고 구경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그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제의했다. 난 미국의 한국 찜질방이 궁금하기도 해서 거부감 없이 수락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카운터에서 발생했다. 이 할인 카드는 뒷면에 사인이 없어서 할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할인 받으려면 이 카드 발행한 마트에 가서 사인 받아오세요. 마트가 문을 닫았는데 사인은 무슨 얼어 죽을 사인! 어머. 장사를 헤쳐먹으려면 융통성이 있어야지! 왜 이래? 뭐 이런 개뿔다귀 같은 게 다 있어! 이 사람 왜 이래? 빨리 할인 안 해!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그의 음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주인 부부가 카운터로 달려나와서 눈빛이 충혈된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래도 그는 막무가내였다. 야! 내가 사기꾼이야? 할인 카드 위조범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면 내가 카드 도둑놈이야? 아니... 왜 못해줘? 오늘 밤새도록 나하고 진실을 한번 가려볼래? 더 이상 참지 못한 주인 남자가 카운터 안에 있는 벨을 몰래 누른 지 3분도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도착했고 우린 밖으로 쫓겨났다. 그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더니 상식 이하의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카드가 안 되면 현금 주지 뭐. 현금 주고 찜질방 갈 거야. 뭐해? 찜질방으로 다시 가겠다고? 난 그럴 수 없네. 뭐야? 차에 타기나 해! 그는 차문을 거칠게 닫고 시동을 걸었다. 다음 목적지인 디트로이트로 자동차를 몰았다. 교통법규에 걸릴 만큼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 안에서 난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가로등조차 없는 도로를 자동차 경주하듯이 계속 달렸다간 불기에 객이 십상이었다. 이 목에 상흔이 빗길이라 위험하니까 가까운 주유소 같은 데라도 들러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 왜? 내 운전 실력을 못 믿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이 얼마나 스릴 넘치고 짜릿해! 그는 속도를 더 올리면서 주유소를 지나쳐갔다. 불안해하는 나를 슬쩍 보면서 비웃음을 흘렸다. 그렇게 3시간을 더 달리고 나서 주유소가 보이자 속도를 줄이면서 주유소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그는 피곤한지 운전석을 뒤로 눕히자마자 잠이 들었다. 편마비가 있는 나는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을 이루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를 보면서 심란한 마음이 커져만 갔다.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선하더니 뭐야, 분노 조절이 안 되나? 이젠 서슴없이 반말을 해대고 마치 동물들의 서열 다툼 같잖아. 이러다 차마 듣기 힘든 욕설까지 듣는 거 아니야? 폭력까지? 에이, 설마. 에휴, 하여튼 최대한 기분을 맞춰줘야지 뭐. 예술작품이 그냥 나오겠어? 이 또한 걸작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고로 받아들여야지 뭐. 원장님, 손님 오셨어요. 미국에서 오셨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사주풀이가 정확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업종을 바꿔봐야 하나. 예. 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는지 뭐 이상한가요? 업종은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무조건 망합니다. 식당을 계속하면 앞으로 대운이 들 거예요.
그렇습니까, 원장님? 대운이요. 그런데 이거 어쩌나. 아이, 왜요? 뭐가 안 좋은가요? 식당을 접으면 쪽박을 찰 테고 식당을 계속하면 대박이 나지만 이걸 말을 해줘야 하나? 아이, 뭔데 그래요, 원장님? 말씀해보세요. 괜히 신경 쓸... 뭐야? 참자, 차라리 말을 말아야지. 그날부터 난 실어증 환자처럼 말을 점점 잃어갔다. 대화가 단절되면서 식사도 취향대로 떨어져서 먹기 일쑤였다. 결국엔 서로 언제 만날지 정한 후 따로 여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2015년 6월 13일)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55세 재미교포 남자가 2인조 복면 강도가 쏜 권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 제8살인사건 발생. 마지막 여행지는 그랜드 캐년이었다. 마지막 여행은 함께하기로 했다. 그랜드 캐년을 보는 내 눈과 입은 경이로움과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랜드 캐년을 보며 예술혼이 불타오른 나는 신비함과 비경으로 이루어진 신이 빚은 판타지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는 데 온 정신을 집중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사진을 찍기 위해 차창을 열고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그때였다. 굉장해 정말. 아이씨, 정말 못 참겠네. 이봐요 서 선생. 내가 그랜드 캐년만큼은 사진을 찍고 싶다고 부탁했잖소. 몇 장만 더 찍으면 돼요. 야, 문 닫아. 먼지 들어와. 아이씨, 안 닫아. 당장 문 닫고 사진도 찍지 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개소리로 들려? 야! 이씨! 마지막 경고야. 당장 장문 닫아! 잠깐만.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야. 이걸 그림으로 그릴 거라고. 골든타임. 너 날 개무시했겠다. 아이씨. 그는 미친듯이 클락션을 울리며 질주했다. 그리고 한적한 장소에 차를 멈추고 충혈된 눈빛으로 내리라고 소리쳤다. 내가 조수석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자 그는 트렁크로 가 내 짐을 꺼내 바닥에 팽개치듯 던졌다. 내 아이폰마저 뺏고 운전석에 다시 앉은 그는 치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나한테 악마 같은 얼굴로 말했다. 꺼져. 지금 당장. 내 생에 이런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내리면 구조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밤이 되면 들짐승이나 독사 같은 맹독류에 생명을 잃기 십상이었다. 돈도 그가 소지하고 있었고 차가 떠나버리면 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극히 짧은 순간에 내 몸과 손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생겨났다. 이미 이성을 잃은 난 사리에 넘쳐 그의 몸을 순식간에 덮쳤다. 어떻게 죽여줄까? 목을 물어뜯어 죽여줄까? 목뼈를 부러뜨려서 지옥으로 보내줄까? 난 모든 힘을 다해서 목을 졸랐다. 힘이 거의 없던 오른손에도 에너지가 스며들었다. 그가 고통에 겨워 몸을 뒤틀고 있었다. 이대로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질식사를 하게 될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성에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술에 절어있는 부친의 얼굴이 그의 얼굴에 겹쳐져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오른손 힘이 맥없이 빠져나가면서 기절 직전에 그가 다시 숨을 헐떡거렸다. 그런데 그의 양손은
처음부터 힘이 빠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목을 조르는 내 손을 떼어내려 필사적이어야 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성을 되찾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쳤다. 잠시 후 새 와이셔츠로 갈아입은 그가 급한 걸음으로 숲 쪽으로 달려갔다. 운전석엔 그가 매일 3차례 선호하신 먹던 배변 약통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2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왔다. 나는 그 2시간 동안 살인 순간에 내 앞에 나타난 부친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선생님, 혼자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고운종 미운족이 다 들어서 어쩌나. 그래도 우리 여행은 계속돼야겠지. 내 짐 다시 차에 싣는다. 선생님, 이거 여행용 수첩인데요. 받으세요. 이걸 왜? 이제 우리 여행은 위대한 대자연이 빚은 여기 그랜드 캐년에서 마감하기로 해요. 방금 전에 저 숲에서 마지막 제 마음을 적고 왔어요. 뭐라는 거야? 잠궜어? 이봐, 서 선생. 왜 이래? 왜 또 이래? 선생님, 저 위 숲 옆에 나 있는 길을 쭉 올라가면 100m도 더 되는 협곡이 있어요. 이 차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대신 내 영혼이 하늘을 날아주겠죠? 무슨 소리야? 어이, 내려! 이봐! 다급하게 외치는 내 말과 동시에 가속 페달을 연속으로 밟은 그의 차는 순식간에 숲길 위로 질주했다. 그리고 잠시 후 폭발음 소리가 아련하게 울려 퍼졌다. FBI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난 난 영국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영국을 잠시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상공에서 구름과 함께 살인자가 될 뻔한 그랜드 캐년을 내려다보니 마음만 무거워졌다. 런던에 내린 나는 2월 28일 강북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57세 여성이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휴지 조각이 된 복권 수십 장을 베란다에서 뿌리며 투신 자살. 제6 살인사건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에 초청돼 참가한 나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어머, 달의 여신을 월계 수입으로 형상화하다니. 한국에서 오신 백장섭 화백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신비로우면서도 뭔가 묘하게 끌리네요. 좋은 작품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럼 자,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전 여기 사는 재미교포입니다. 서석훈이라고 합니다. 예, 백장섭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참 좋네요. 서석훈이라. 선한 눈빛, 온화한 표정. 잘은 모르지만 좋은 사람 같구만. 달의 여신과 월계수라
잘 어울려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말 놓으세요, 선생님. 난 이곳에서 15살 차이 아래의 서석훈 교포와 인연을 맺게 됐다. 왠지 모르게 그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됐던 것이다. 선한 눈빛의 그가 오래 보아온 것처럼 전혀 낯설지 않았다. 우린 오래된 사이처럼 자주 밥도 먹고 그의 차를 타고 금문교도 구경하면서 급격히 친해졌다. 우리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선생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미국 일주 여행 어떠세요? 그 다음 창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 나야 좋은데 서선생 시간이... 아니, 저도 마침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 나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 고마워요, 서선생. 예, 저 그럼 미국 지리는 제가 잘 아니까 운전은 제가 할게요. 그렇다면 여행 경비 내가 댈게. 음식은 같이 먹기는 해도 식성이 다르니 더치페이로 하죠. 식이요법 같은 걸 하나? 아니 제가 고단백 음식을 좋아해서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남일녀를 둔 평범한 가장의 얼굴 같아 보였는데 잠깐 스쳐진 느낌이었지만 일식 같은 어둠을 받았다. 내겐 타인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을 만큼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갓난아기 때 술에 취한 아버지의 발길질에 어깨 부위를 차였는데 걸음마를 시작할 때 오른쪽 다리와 팔을 제대로 못 쓰게 됐던 것이다. 그 후 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가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다가 내가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땐 병명을 몰랐지만 나중에 이 장애가 뇌저상 및 이에 기인한 편마비로 영구정에 갖게 된 것이다. 게다가 성기능 장애까지 겹쳐졌다. 그래서 난 친구들이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놀려대는 것이 싫어서 달이 뜨는 밤에 혼자 다니기를 좋아했다. 마음이 평화롭고 나만의 상상의 세계에서 놀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난 학교를 마치면 가출을 하기로 달을 보며 맹세하였다. 우주만물의 생성 과정과 인간들의 오욕칠정에 대해서 배우기로 마음먹고 유명한 역술인을 찾아가서 역학과 주역 공부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여행의 구체적인 계획은 그가 짜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나는 서울로 돌아왔고 한 달 동안 여행할 채비를 마친 후 다시 공항으로 향했다. 콜럼부스가 돼서 미국 땅 곳곳을 헤집고 다니겠다고? 대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원장 지금 질투하는 거지? 부적쟁이가 부적 써서 애군을 막아줄 생각은 안 하고 수명 짧은 예술여행이나 다니겠다니. 에이그 이 화상아. 아예 몇 자리나 봐두고 다녀.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를 해. 그럼 혹시 아나? 나중에 내가 유럽 여행이라도 시켜줄지. 아예 복을 차요, 복을. 됐고 같이 여행하기로 했다는 교포 사진이나 한 번 더 보여줘봐. 교포? 아, 서석훈. 여기 가방 앞에다가 사진을 뒀는데 여기 있다. 운전하는데 방해 안 돼? 운전을 눈으로 해, 감으로 하는 거지. 어디 좀 봐. 자자. 선하게 생겼지? 눈빛이 어찌나 선한지 이 원장도 봤다면 푹 빠질 거야. 자, 이봐.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그동안 자네한테 얻어먹은 밥값 할 테니까. 서석훈의 관상을 봐주겠다는 얘기구만. 어때? 좋지? 뭐 아주 좋은 관상이야. 자네하고 잘 맞겠어. 즐거운 여행이 되겠구만. 다만 뭐? 다만 여행이 끝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야.
아유, 미안해.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갑자기. 아니, 사고 나는 줄 알았네. 미국 여행이고 뭐고 공항 가는 길에 비명 행사하는 줄 알았다고. 미국에서 운전한대? 여보세요. 선생님, 공항 가시는 길이시죠? 아, 그래요, 서 선생. 호텔 예약이며 여행비에 사용할 내 카드 번호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아유, 그럼요. 호텔 예약은 다 했고요. 여행은 시카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전화 드린 거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곧 만나겠네요.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봅시다. 예의도 바른 친구야. 가만. 근데 자네 뭐라 그랬지? 이번 여행이 끝까지 순탄하진 않을 거라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 인간 아닌가? 관상은 관상일 뿐이고 예지력도 별건가? 조금만 생각하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게지. 인간관계라는 게 운명 속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으니 자기 팔자일 수밖에. 밥값은 넘치게 했으니까 여행이나 잘 다녀와. 외로움이 찾아오면 전화하고. 밥값은 넘치게 했다고? 무슨 뜻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이건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아이 참, 아이 뭔데 그래요? 사람 답답하게. 아, 뭔지 말 해보십시오. 아, 뭐 좀 그러시다면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아이 참, 아이 무슨 말인데 그러냐고요? 내가 죽기라도 하나요? 예. 식당을 계속하면요, 6월 중순에 강도에게 목숨을 잃는 사주입니다. 에? 뭐라는 거야? 6월 중순에 죽어? 아, 복채는 한 푼도 안 받을 겁니다. 아니 왜요? 사주가 기분 나빠도 받을 건 받으셔야지.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쓰세요. 무섭도록 퍼붓던 비가 멈추고 화창한 아침이 왔다. 잠에서 깬 그는 기저귀를 켜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배변약을 먹곤 주유소 옆 화장실로 뛰어갔다. 30분 후에 화장실에서 나온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한 눈빛으로 나를 대했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영락없는 두 얼굴의 사내였다. 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에 도착한 우린 계획한 대로 뮤지엄과 갤러리를 구경한 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묵기로 했다.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먹고 숙소에 들어오는데 그가 시내에 놀러가 술도 마시면서 놀다 오자고 권유했다. 난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다음 날엔 디트로이트 외곽도를 달렸다. 차 안엔 우리나라의 전통가요가 연대별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황성예터, 목포의 눈물에 이어 애수의 소야곡이 흘러나왔다. 나고 옛사랑이 오리오 말을 문 열어! 안 열어! 눈물로 알레부는 고요히 창을 열고. 난 어릴 적 술에 취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빨리 문을 열라며 대문을 발길질 해대는 부친의 난폭한 과거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알코올로 인해 간암으로 돌아가신 그 유년 시절을 기억하기 싫어서 스위치를 끄고 다른 음악을 들으려고 하자 그가 화를 벌컥 냈다.
왜 맘대로 끄는 거야? 연대별로 세팅해놓은 건데. 정말. 그는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들더니 기분이 상한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시장길을 느낀 나는 포테이토 칩을 입으로 가져갔다. 한 입에 넣고 씹는데 칩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신경질을 냈다. 지저분하게 먹네 정말. 왜 그래 정말. 감자칩 조각 한두 개 떨어진 거야. 난 차 안이 더럽혀지는 건 딱 질색이라고. 뭐해?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당장 주워! 주우라고! 서 선생, 이까짓 거 과자 부스러기 좀 떨어진 게 어디서 그래? 세차할 때 깨끗이 하면 되잖아. 그럼 방 안에 똥 싸놓고 다음에 똥 쌀 때까지 놔둬도 괜찮다는 거야 뭐야? 뭐해? 치우라고! 난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과자 부스러기를 주었다. 지금의 미국 일주 여행은 천국과 지옥이 한 공간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신이 빚어놓은 듯한 경이로운 비경과 자연을 보면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 들었다. 반대로 차 안은 어느새 원시 같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명과는 거리가 먼 오직 힘만이 정의가 되는 약육강식 같은 밀림이. 그는 나와의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법인데 그의 선한 눈빛과 친절함에 성급하게 사람을 평가한 우를 범한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다. 산책길을 돌아서 숙소로 들어가려던 난 절친이 생각나서 저장된 단축번호를 눌렀다. 왜? 이 길인 줄 알았는데 다른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갈까 미로 속을 헤매다가 달밤에 전화한 건가? 역시 이 원장의 예지력은 대단하구만. 에이야, 나도 그런 류의 트러블 정도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경우는 인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강력한 원시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문제야. 이 사람 강남에서 호의호식하며 팔자 늘어지게 돈과 명예를 누리더니 자연에서 사는 법을 잠시 망각한 거 아니야? 여행해서 시간 여행 좀 해보게나. 과거로의 회귀 말이야. 절친과 통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다. 이번 여행을 기필코 완주해야겠다는 의욕도 새롭게 솟아났다. 다음 여행지는 플로리다였다. 차 안의 영역을 장악했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운전대를 부드럽게 회전하며 여유 있는 자세로 운전을 했다. 플로리다의 습지 공원을 가는 도중에 그가 속도를 늦추면서 창밖의 비경을 찍는데 여념이 없는 내게 말을 걸어왔다. 저번에 실리콘밸리에서 요리책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채식주의자셨었다고. 거의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매너를 보여야지. 난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게 싫어서 얼른 자세를 고쳐잡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그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역시 티처는 상황 판단이 빨라서 마음에 들어. 박수 받을 만해. 그런데 티처, 차에서 내릴 때 제발 좀 빨랑빨랑 내려. 그거야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니까. 뭐? 빨리 내리라면 내려. 거북이도 아니고 이씨.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태희경입니다. 지난주부터 2015 추리 미스터리 특선을 방송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승영 작가의 어떤 살인사건 준비했습니다. 이승영 작가는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고 1991년 제2회 김내성 추리문학상에서 장편 추리소설 미스코리아 살인사건이 당선되면서 추리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스터리클럽 선정 제1회 추리문학 독자상을 수상했고 주요 작품으로 미스코리아 살인사건, 코리언 시리즈 살인사건, 죽음을 부르는 펜끝 등 많습니다. 작품 소개한 후에 이승영 작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승영 작가의 어떤 살인사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살인사건, 이승영. (2014년 5월 7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덤프트럭의 추돌 사고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54세 남자가 현장에서 즉사, 제1 살인사건 발생. 2014년 8월 12일 서해 영흥도에서 해수욕을 하던 27세 여성 익사, 제2 살인사건 발생. 2014년 10월 29일 강남의 주택에서 67세 건설회사 사장이 방문이 안으로 잠긴 안방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 제3 밀실 살인사건 발생. 2014년 12월 29일 북한산을 등반하던 45세 남자가 하산하던 중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져 추락사, 제4 살인사건 발생. 2015년 1월 22일 인천 연수동의 너블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76세의 노인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사망, 제5 살인사건 발생. 아무래도 반장님, 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건설회사 사장하고 뇌출혈로 사망한 노인이요. 그 두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같은 명함 반장님께서 조사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명함 주인은 조사해봤어? 네. 그 알리바이는 어때? 근데 완벽하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의 관계는? 그게 전혀 모르는 사이던데요. 가족들도 서로 모르고 있고요. 혹시 말이야? 예. 그 명함 알리바이는 완벽하지만 최면술이나 뭐 원격 심리 조종술 같은 걸 사용했을 수도 있잖아. 나 참. 반장님도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자식 이거. 예, 사장님. 지금 어디야? 예,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 시간이 남아 돌아가? 그건 그냥 단순 사고라니까. 그래도 피해자 두 사람한테서 같은 명함이 나왔고 최면술이나 원격 심리 조종술 같은. 야, 오반장. 한 사람은 심장마비고 건설회사 사장은 돈 많은 노친네가 강도 침입하는 거 겁나서 방문 잠그고 자다가 돌연사한 거야. 확대해석하지 말고 당장 철수해. 알았어? 결국 사체 부검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한 줌의 죄로 변했다. 범인은 제5살인이 완벽하게 성공하자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축을 했다. 오색 테이프를 한 움큼 집어서 머리 위로 힘껏 뿌리고는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그러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축하송을 개사하면서 불렀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살인을 축하합니다. 기분이 한껏 고무된 범인은 샴페인 한 잔을 쭉 들이키면서 의기양양했다. 살인이 이렇게나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감이 넘쳐났다. 게다가 직업 여성들을 연쇄살인한 살인범과 수십 명의 환자를 주사기로 독살한 간호사 등 그런 살인범들보다 자신의 살인수법이 훨씬 예술이라는 우월감마저 갖고 있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완벽하게 살인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는 오늘도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2015년 2월 스승님 밑에서 전통 명리학을 12년 동안 동문수학한 절친 이동우 철학관 원장이 봐준 나의 상반기 운세는 이랬다. 백장섭 원장, 자네의 올 상반기 운명은 그러니까 꼭 만나야 할 사람이면서 꼭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의 인연에 운명이 좌우되는구만. 이 원장은 장명과 부적에 뛰어난 나와는 달리 사주와 관상 그리고 예지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다. 게다가 의학까지 공부한 터라 내담자의 안색 등을 살펴보고 병의 유무도 짚어준다. 그런 절친이 내 상반기의 운세를 수수께끼처럼 알려준 것이다. 그래, 꼭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의 인연, 그 인연이 자네 운명을 좌우해. 카르마의 인연인 거야? 사주명리학에 윤회에 의한 인연은 악연으로 이어져서 그 업을 풀어야 하는 팔자가 많다는 것쯤은 자네도 잘 알 테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네 미래의 답은 암흑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 아하, 그 사주의 대가가 왜 이러시나?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도대체 몇 월을 조심하라는 거야? 물 조심, 차 조심엔 계절과 월도 잘 나오더만. 아니 뭐 아니면 말고식이잖아. 상반기 내내 바들바들 떨면서 지내란 말이야? 공짜로 해줬으면 감지덕지 할 줄 알아야지. 자네는 부적 그려서 돈을 낙엽처럼 긁어모으고 그 솜씨로 화가까지 돼서 예술인이랍시고 해외여행이나 뻔질나게 다니면서. 스승님이 살아계셨으면 역술인보다 화가 행사한다고 자네 면상에 강시부적을 박아놓으셨을 거야. 강남 빌딩에 이렇게 카페식 철학관에다 작업실까지 만들어 놓고 폼이란 폼은 다 잡고, 그러니 사주팔자가 괴상망측하게 나오지. 왜? 벌써 가려고? 인천까지 가려면 멀어. 아이고 오랜만인데 밥이나 먹고 가지. 전시회 잘 마치고 돌아와. 그림 비싸게 팔아먹는 돈으로 내 선물 사오는 거 잊지 말고. 2015년